마지막 주제는요. 여기 봐봐요. 실제는 가장 큰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여기 타이틀. 가장 큰 타이틀이 뭡니까? 문화와 다양성이지. 얘들아, 이 접속사 아니? 와? 와를 영어로 우리가 가장 비슷한 접속사로 바꾸면 뭐 좀 될까? 자, 그러면 and. 그래. 자, and로 바꿔버리면 이 and라는 접속사 혹은 와라는 접속사 앞에 있는 A, and B잖아요. A와 B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급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예요? 거의 같죠. 대등합니다. 이 얘기는 A and B에서 A의 무게와 B의 무게가 동급이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봐봐. 이 타이틀을. 문화와 다양성이 아니라 문화와 다양성이야. 문화와 다양성. 그만큼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7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제 5가 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어서요. 우리 교과서를 그냥 쓴 게 아니야.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해서 만든 게 여러분의 교과서예요. 그러면 7-4가 뭐였습니까? 문화 상대주의였죠. 그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라봤을 때 뭐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와 5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이웃들을 바라봤을 때 그게 바로 뭐가 돼?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걸로 나가는 거지. 아, 그래, 그럴 수 있구나가? 그래, 너도 나랑 바꾸나가 되는 겁니다. 아, 다양성이 공존하려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이 주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거 꾸민 말이야.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뭐야? 다문화 사회. 아, 다문화 사회는 어떤 사회를 말하는 거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인 겁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요. 다문화 사회가 핵심어예요. 다문화 사회가 핵심어고 앞에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 다문화 사회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 5를 하나로만 외운다면 얘죠. 다문화 사회입니다. 함께 가는 사회입니다. 공존하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간다는 얘기는 대등하게 가는 거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거야. 오케이. 가볼게요. 다문화 사회의 뜻. 다양한 인종.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됐다고 많이 말하지만 사실 그걸 느끼려면 이 교실만 하더라도 여기에 막 인종이 좀 다양해야 돼요. 종교는 막 이슬람교도 믿고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로 많이 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좀 많이 통일되어 있는 편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그래요. 봐요.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접하는 게 좀 제외가 되겠습니다. 삼면이 바다에다가 휴전선이 있잖아요. 섬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어떤 여러 나라 사이에 있다면 뭐 걸어서 국경을 마구 건너갈 수 있다면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이동이 가능하겠지. 우리는 지금 우리를 벗어나려면 비행기, 배 아닌 도구로는 못 걸어가잖아. 그래요. 다문화 사회의 뜻, 다양한 인종과 종교와 언어 등 서로 봐봐. 인종, 종교, 언어 등 이게 지금 다 뭘 꾸미는 거야? 이거지 문화. 아,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인종과 종교와 언어가 문화를 구성하는 문화 요소란 얘기지. 이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건데 여기서 함께 의미는 뭐라고? 동등이야. 동등함이야. 그게 다문화 사회다.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뭘까? 당연히 근현대사 왜 얘죠. 얘를 뺄 수 없어요.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세계화라는 단어도 교통통신 발달이라는 이 기술 문명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교통통신 발달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도 인구 이동이 어땠습니까? 활발해졌죠. 물론 최근 3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제한되긴 했지만 다음 우리나라는 이게 많아요, 여러분. 국제 결혼 이주민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도 꽤 많고요. 그 외에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사회가 됐다. 뭐 진입 시작되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다문화 사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확실히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만남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여기 봐. 가장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게 바로 뭡니까? 음식 문화잖아요. 음식 문화. 오늘 뭐 먹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종류가 많아지는 거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우리 오늘 태국 음식 먹을까? 우리 오늘 인도 요리 먹으러 갈까? 오늘 멕시칸 요리는 어때? 이렇게 음식 문화가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너무나 많겠지. 다음, 문화 다양성의 증진은 문화적 차이가 나서 뭘 넓히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이해가 어때? 높아지지.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그리는 거야. 여기 이게 뭐겠니? 뭐 점점 그리면 그릴수록 난감해. 이게 뭘까요? 뭘? 네. 여기 밖에 달이 있잖아. 밖에 달이 있잖아. 우물이지. 우리가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라면 우리의 세상은 우주는 동그랗겠죠. 여기서만 보는 거니까. 사실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때? 아니잖아. 여기 우물.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여기에 다양한 어떤 개구리가 다 혼자 있었어. 근데 여기에 여러 애들이 들어오게 돼? 내가 바깥을 못 나갔지만 여기 들어온 다른 생명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직접 나가보지 않아도 이해의 폭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실용적인 이야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이죠. 우리는 지금 인구가 여러분 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구는 줄면 나라 망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느는 속도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줄려면 사망률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 인구가 줄지는 않아. 우리나라 인구가 주는 순간이면 나라 망하는 거고요. 출생률이 너무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없어? 이거. 좋죠 얘들아. 이건 우리가 당면한 문제예요. 선생님, 저희가 듣기로는 언론이나 여러 매체에서 듣기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청년들의 실업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건 거기서 말하는 일자리 앞에 꾸민 말이 있어야지. 가고 싶은 일자리.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별로 변함없어요, 예전이나. 대기업. 공무원.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 외의 일자리는 나오잖아. 봐봐, 주셔. 중소기업, 농어촌. 여기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요. 못 구해요. 특히 농어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야. 중소기업 맨날 구인 광고 떠요. 근데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못 받아. 내가 일을 하니까. 근데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내가 하루에 8시간씩 노동을 하고 내 주위에 저 꼰대 같은 상사들이 줄줄이 있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기업 문화로 부려먹는데 내 한 달 월급은 부모님이 주신 용돈보다 작아. 안 다닙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저 꼰대들이 또 얼마나 갑질을 해대는지 부장이라고 과장이라고 사장이라고 나는 가고 싶지 않은 회식에 오게 하고 먹기 싫은 술을 먹이고 말도 안 되는 농담에 웃어줘야 되고 이런 내가 피곤한 노동까지 하면서 이 적은 월급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없어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 여기 보면 보이죠? 우리 앞에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가 갖고 오는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갈등도 있어요. 서로 문화가 다르다 보면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여기 나왔지.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무지. 아까 할머니들 아빠가 깜둥이야, 엄마가 깜둥이야, 이제 이런 인권 감수성에 완전히 어긋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건 무죄 때문이죠.
그나마 그분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자, 하지만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은 이해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한 갈등이죠. 서로 다른 언어와 가치관, 생활 양식 등 문화적 차이가는 무지와 이해 부족으로 인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프랑스에서 어느 시에서 돼지고기 급식을 이제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급식을 하지 않겠다. 그건 이해하기 싫다 뜻입니다. 무지는 아닐 겁니다. 이런 거로 인한 어떤 갈등이죠.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 편견이 결국 편견이 왜 나쁘냐면 여러분 편견이 편견으로 끝나지 않아요. 선생님 편견이 왜 나빠요? 편견이 나쁜 이유는 편견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편견이 뭐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별. 편견은 차별로 이어지죠. 피부색이나 언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비롯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 이런 건 역시 천천히가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해결해 나가야겠죠? 나옵니다, 바로. 갈등만 제시하지 않아 교과서는 갈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항상 해결 방안은 두 가지 측면과 함께 가야 한다 그랬죠. 개인도 노력해야 되고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회도 노력해야 됩니다. 개인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사회는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뭔데요? 생각을 바꾸는 거지. 뭐야? 이해하는 거야. 정말 이해하면 보여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의 진심이 보이고요. 그들의 진심이 보이면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면 공존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나오지. 이해는 뭐가 돼? 인정이 되고. 여기 봐봐요. 인정이 핵심 단어야. 여기 관용의 자세라는 건 방법이야. 인정할 수 있는 방법. 관용의 자세로 바라보면 상대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야. 얘들아, 관용의 좁은 의미는 용서하다지. 하지만 관용의 넓은 의미는 인정하다야.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받아들인다 또는 인정한다. 이런 의미의 관용입니다. 우리가 쓰는 관용은 좁은 의미는 용서하다. 용서하다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이해하고 인정해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이주민의 문화를 우리 입장이 아닌 또 한 번 나와주셔요.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여기서 필요한 거죠. 하지만 개인이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도 같이 가야 되지. 사회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개인이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다문화 교육, 이건 사회가 하는 것이. 또 이주민들의 권리 보장, 편견과 차별로부터의 보호, 그걸 위해서 뭘 만들어줘? 오케이, 별표입니다. 사회가 하는 게 바로 이거죠. 법과 제도. 법과 제도는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넓은 의미의 사회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국가, 지방정부, 지역, 사회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이 써야 될 걸 앞두고 쓰기 전에 자, 여러분은 중년 빼고 나머지 두 학교는 이 책단원 전체가 모두 들어가니까요. 얘를 쭉 한번 써보고요. 중년 들어가는 부분만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모르는 건 두세요. 잠깐만요. 선생님 필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선생님 필기 좀 할게요. 같이 보세요. 여기 참고자료 주제 5번이 있어. 근데 그 다음 장인가 보면 이렇게 빈칸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도 빈칸이 이렇게 아예 비어있는 페이지가 있어. 그럼 찾아보세요. 내가 준 프린트에 이렇게 비어있는 페이지 찾았어요? 완전히 비어있는 페이지.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 여기 필기하겠습니다. 필기하고 가실게요. 준하나? 필기 먼저 할게.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에 써야 됩니다. 제목은 다문화 사회의 정책 모델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정책 모델이라고 써주세요. 자, 1. 선생님 부르면서 쓸게요. 여러분도 쓰세요. 동화 모형입니다. 동화 모형 가로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용광로 이론이라고 말해요. 철이나 쇠붙이를 넣어서 높은 온도로 끓이는 게, 녹이는 게 용광로죠. 그 용광로를 말하는 겁니다. 동화모형 또는 용광로 이론. A문화, B문화, C문화가 섞여서 A가 되는 건데, 여기서 선생님 A는 뭔가요? 여기서 A는요, 주류 문화가 되는 겁니다. 주류 문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부글부글 섞여서 주류 문화로 동화되는 거야. 그러면 B 문화의 요소와 C 문화의 요소는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저렇게 위에다 써놓고요. 의미 갑니다.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로,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로 편입하여 통합시키려는 것, 주류 문화로 통합시키려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시키려는 것. 자, 이러한 용광로 모형의 특징을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 각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겠죠. 사라지죠. 존중받지 못한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용광로 모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나라로 입장을 시키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떤 다른 소수 문화들을 다 우리 문화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한국 문화화 시켜버리는 거. 다음 두 번째 모델을 써볼게요. 두 번째 모델은 다문화 모형입니다. 다문화 모형. 가로에서 얘는 샐러드, 여러분 샐러드 좋아하세요? 샐러드를 담는 그릇을 우리는 샐러드 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샐러드 볼 이론입니다. 샐러드를 담는 아주 깊고 넓은 그릇. 그러면 샐러드 볼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샐러드 볼에 여러 가지 샐러드, 그러니까 과일과 야채들이 섞여 있는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문화, B문화, C문화를 섞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오케이. 얘는 그대로 A, B, C가 되는 겁니다. 동등하죠? 소문자로 안 바뀌었어. 그게 중요해. 자, 의미. 다양한 문화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평등하게입니다. 대등하게, 평등하게 인정하는 거죠.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 다문화 모형의 특징은요. 얘 어디 갔을까요? 선생님 뭘 눌렀을까요? 자, 특징은요. 정책의 목표가 동화가 아닌 공존에 있습니다. 동화가 아닌 공존에 있다.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공존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번 살펴하고 EX 표시하시고 쓰세요.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는 것. 이민 온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이민 간 사회의 문화도 함께 즐기고 누리는 거죠.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별 배제 모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요. 이걸 또 우리가 음식으로 하면 국수대접 이론이라고 합니다. 국수대접 이론. 여러분 국수 좋아해요?
국수를 떠올려보세요. 그릇에 있는 국수. 선생님, 샐러드랑 뭐가 달라요? 자, 만약에 여기 A 문화, B 문화, C 나라의 문화가 섞여서 국수 대접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A, B, C가 돼요. 여기서 A는 국수야. 그럼 나머지 B씨는 뭔데? 그 위에 올려지는 고명들이지. 계란, 달걀 지단이라든지 김가루라든지. 알겠니? 그럼 어때? 주류는 뭐니? 주는 국수지. 그 나머지는 뭐야? 고형이 되지, 그치? 올라가는 것들. 즉, 주류가 있고 나머지가 있는 거야. 물론 얘가 1번보다는 낫겠지. 하지만 바람직한 건 2번이겠죠. 자, 가봅니다. 국수. 여기서 말하는 국수 대접에서의 국수가 이게 주류 문화죠. 주류 문화. 주류 문화가 주된 것이 되고요. 주되는 것. 그 위에 아까 말했던 달걀로 붙이는 고명이나 파, 김가루 같은 거, 고명들. 그 고명들에 해당하는 게 외래 문화죠. 외래 문화나 이주민 문화가 되는 거죠. 이주민 문화. 그래서 이런 국수대접 문화는요, 모델은요, 특징이 그 사회의 문화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로 구분되는 겁니다.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구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문화가 인정이 되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인정이 됩니다. 함께 있죠. 사라진 게 아니라 BC라는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문자가 됐지만 고명이 됐지만 남아있는 거죠. 그 공존이 됩니다. 어떤 느낌으로 근데 여기 주셔야 돼?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라는 형태로 함께 공존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용광로, 샐러드 볼, 국수대접이라는 명칭으로도 알아두시고요. 동화, 다문화, 차별배제라는 명칭으로도 알아두시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ABC 그림으로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 형광펜 있으면 이렇게 치면서 우리 나중에 중화식 문제 푸는 건 다음 주로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